문화가 있는 수요일 세상의 모든 문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교수 겸 방송인 썬킴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휴가 잘 갔다 오셨습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듯한 느낌인데 휴가 때문에 그렇군요. 예, 2주 예. 걸렸네요. 아까 우리 MZ세대에 대표되는 두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저는 오렌지족 세대입니다. 오렌지족이 과거에 정부에서 단속하기도 했었는데 구속시키고. 그게 오렌지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오렌지족 일부의 일탈 행동 때문에 그러는 건데 뭐 저도 뭐 솔직하게 원조 오렌지족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모두가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렌지 들고 다녔나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그 타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설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오렌지족이 왜 오렌지족이냐, 귤족도 아니라 다 틀렸어요. 말 그대로 그 오렌지가 정말 너희들은 누가 이 말을 처음 시작했대요. 너희들은 한국에서 귤 먹지 우리는 오렌지 먹는다. 이게 그 시발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제 유학생들 90년대 초반 초반에 네. 뭐 방학이나 이런 때 와가지고 압구정동 이런 데에서 네, 그 맥땡 그 앞에서 굳이 영어를 써가면서 그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미국 유학 한 3, 4년 했던 친구들은 영어를 안 썼습니다. 단기 어학 연수 6개월.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6개월 만에. 그 친구들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오렌지랑 X세대랑 다릅니까? X세대가 비슷한데? 아니 X세대는 그 굳이 오렌지족이 이제 X세대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X세대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다 약간 그 1971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 오렌지족은 그 중에서도 미국 유학을 조기 유학 갔던 친구들을 부르는 거죠. 근데 그 X세대도 그 전 세대랑 확연히 달랐잖아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또 자신을 꾸민다는 거. 뭐 옷 같은 것도 뭐 유니섹스하게 입는다거나 남성이 귀걸이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군화를 신고 다니고 뭐 배꼽 티에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세대와 MZ 세대의 차이점 뭐라고 보세요? MZ 세대와 차이점 그나마 그 당시는 우리가 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그 당시에 X세대라고 하더라도 약간 저항세대지 않습니까? 저항세대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X세대의 한 명으로서 그 X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하냐면 외로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돼 있지 않고 어디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향을 모르겠다. 우리 이 작가님도 X세대시죠?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때 X세대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기억 안 나는데. 왜 안 나요? 뭐였습니까? 그 일본 가수인데 이게 나가무치 찌요시의 잠자리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돈보. 안 해요. 그 노래를 알면은 X세대였어요. 그래요? 왜요? 아시네, 돈보. 돈보요, 하는 거. 가사가 굉장히 슬프거든요. 나는 한 마리 잠자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디에 앉아야 할지도 모르는 정말 외로운 잠자리 한 마리다. X세대의 대표 노래였었죠. 그때. 그러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면서도 한쪽에는 외로움이 있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지만 소속감이 없는 건 맞았어요. 근데 어디에 소속돼야 할지. 그게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운동의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고. 그게 교책이었어요. 그래서 X세대 가운데서 그 당시 이제 이 학생운동에 참여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우리는 거기 아예 해탈해가지고 참여 안 한다라는 친구도 있었고. 참여했습니까? 전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가지고 마음만 보냈었죠. 저는 구경하는 했습니다. 왜 그랬었어요? 한국에 있었으면서. 그 구경하는 것도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네, 근처에서. 근데 그 당시 X세대들이 이제 지금 4050 세대들인데.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그 진보층을 굉장히 형성했거든요. 이 4050들이. 그래서 투표 성향을 보면 민주당 또 문재인 지지 뭐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MZ 세대를 보면 굉장히 또 보수층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소분홍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소분홍 세대가 지금 그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중국 세대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손흥민도 중국인이다. 왜냐하면 손씨기 때문에 손오공의 후예다. 아예 진짜로 올말. 김연아 선수도 조선족이다. 한복도 중국 거다. 김치도 파우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와 같은 4050 세대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국 같은 경우도 2030 우리 MZ 세대가 주도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중국 2030 세대가. 그러니까 그 세대를 이제 소분홍 세대라고 하는데 나이와 상관이 없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 교육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MZ 세대도 보수화된 게 교육 영향이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반발이라고나 할까? 그러면 이제 뭐 학창 시절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보냈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뭐 굉장히 그 민감하고 위험한 발언인데 네. 교육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요. 네. 그래요. 근데 지금 MZ 세대가 뭐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우리 X 세대도 IMF 정통으로 두드려 맞았잖아요. 에이,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 IMF를 정통으로 두드려 맞아도 희망이 있었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취직을 어떻게든 할 거고 돈을 모으면은 한 우리도 40대 이전에는 뭐 저 외곽에 집을 하나 얻을 것이다. 지금 요즘은 희망이 현실적으로 없다. 부모님이 그 집을 물려주지 않는 이상은 이 집 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세에서는. 근데 MZ 세대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X 세대는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물려줄 재산이 없었는데 MZ 세대는 부모님이 좀 물려줄 게 있지 않나요? 좀 다르지 않나요,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부모님도 지금 힘드시다니까요. 특히 저는 이렇게 봐요. 기억나시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 금리가 큰 문제 요인 하나라고 보는데. 금리. 우리 저기 어렸을 때 우리는 국민학교 세대지 않습니까? 새마을 금고에 용돈 모아가지고 몇 천 원이나 넣어두면은 확 올랐어요. 몇만 원이 되는 세대예요. 그때 기억나게 드라마에서 야 요즘 금리가 말이야 15%밖에 안 돼. 이런 말을 했던 세대. 뭐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때는 뭐 23% 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돈 넣어두면 은행에 저축을 하면은 돈이 불려지는 세대였는데 요즘은 뭐 은행에 보관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 IMF 왔을 때는 뭐 하셨어요? 미국에 있었습니다. 참. 그때는 유학생이 아니라 취직해서 돈 벌고 있었어요. 학생운동 할 때도 미국에 있었고 IMF가 있어도 미국에 있었고. 아니 공부는 해야죠. 할 거는. 어려울 때 한국 어려울 때는 미국에 있다가 한국 좋아지니까 한국 와서 돈 벌고.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같은 X세대도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 예. 전 IMF가 터졌을 때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그 도피처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데 가야지. 그래 거기 가서 지금 최근 유행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DP처럼 엄청난 부조리와 구타를 당하고. 그 DP처럼 그러면 탈영을 하셨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 네. 그런 일이 있었다. 역시 오렌지족 출신이다 보니까 한국이 어려울 때는 미국에 있었다.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돌아왔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중국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연예계에 숙청 바람이 분다 중국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풍운동 기억나시죠? 예.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풍운동이 이제 그 정리할 때 정자의 바람풍자인데 1942년도 이제 모택동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중국 공산당 내부에 말 그대로 군기 잡고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말하면 생활 총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기 잡고 똑바로 해라 이런 운동이었는데 그 정풍 운동이 지금 뭐 중국 연예계뿐만 아니라 뭐 금융계, 뭐 대기업 다 불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에 연예인들에게도 정풍 운동에 영향이 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 배경 뭐예요? 참 지난 5월이었는데요. 그 중국에서 한 그 연예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그 순위를 매기는 1, 2, 3위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떻게 순위를 매기냐면은 우유를 사서 먹어요. 우유 뚜껑을 따가지고 마신 다음에 우유 뚜껑 안에 있는 QR 코드가 있거든요. 그걸 찍어서 전송을 하면은 집계해서 카운트해가지고 1, 2, 3위가 결정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연예인 그 아이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팬들이 뭘 했냐면은 우유를 사가지고 따고 버렸군요. 그냥 버렸어요. QR 코드만 찍고 이게 몇 통이 버려졌게요? 엄청 많이 했겠죠. 27만 통. 여기에 중국 당국이 격분을 한 겁니다. 난리가 났군요. 이거 10대 아이돌과 연예 문화를 기강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손보기 시작한 것이 연예계 정풍 운동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니까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조금 후배 세대 있을 것 같은데 그 빵에 보면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있었거든요. 빵이요? 빵 안에. 그러니까 빵을 사서 빵은 안 먹고 버리고 그 스티커만 모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왜 그런 친구 사귀셨어요? 아니 우리 세대는 아니었고 우리 밑에 세대. 그래서 제가 요즘 애들은 참 희한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거예요, 그죠? 비슷한 거네. 근데 숫자가 27만 개가 버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그 당국이 이제 그 기강을 잡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연예인 가수들 순위 매기는 프로그램 이제 하지 마라. 가요 톱10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리고
10대 애들 미성년자들이 이제 자기 그 팬들 이 연예인들한테 돈 쓰게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그 리스트를 만들었더라고요. 이 비슷하네. 아까 우리가 IMF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이 외환위기 때 가요 톱10이 사라졌거든요. 나는 외환위기가 가요 톱10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지금 다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저렇게 순위 매기고 노래 부르고 방송에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 사라진 건데 그때 참 비슷하네요. 그럼요. 가요 톱10 사라진 거랑.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 벌어지고 있죠. 이 유명하죠. 황제의 딸 적벽대전에 나왔던 자오웨이. 이 자오웨이가 사라졌다. 이건 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제 조미라고 이제 우리 식으로 조미, 그래요. 불렀죠. 그 적벽대전에서는 그 손권 여동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조미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풍 운동의 희생자로서 사라진 것 같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한류 뭐 그 운동을 막았을 때도 그렇고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해요. 우리가 한류를 막겠다. 우리는 모른다고 잡아댔는데 지금도 일단 조웨이 그러니까 조미가 사라졌는데 카더라는 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14년도에 그 지금 중국 공산당의 미운 털 박힌 마윈이 설립한 알리바바 픽처스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조미가 우리 돈으로 약 5천만 원 정도, 5천억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 당국의 미운 털이 박힌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디 있냐? 이것도 설이 분분해요. 뭐 고향인 안후이성에 갇혀 있다. 아니면 파리로 지금 도망갔다. 이것도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근데 이러던 와중에 대만 출신 가수죠. 쯔위 팬클럽 명을 바꿔라. 이건 또 뭐예요? 그 연예계 정풍 운동이 지금은 10대들의 그 무분별한 그 뭐 아이돌 팬덤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대만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은 다음 중국 공산당의 그 당국의 그 움직이는 홍콩과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연예인들을 차단하고 탄압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중국 뭐 이런 겁니까? 하나의 중국. 뭐 아시다시피 그 쯔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였나요? 국내 한 프로그램에서 그 청천백일기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가 큰 홍역을 한번 치렀죠. 아니 대만인인데 대만 국기 흔들지 뭐. 뭐 저보고 그러세요.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이 그 당시에 뭐 대만 독립분자다 뭐 걔가 큰 홍역을 치러가지고 공식 사과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중국 당국이 그 웨이보 그 중국 최대 SNS죠. 웨이보 상에 있는 쯔위의 팬클럽 이름을 이주안으로 바꿔라라고 일단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뭐라고 바꿔라라고 하는 내용도 참 이상한 게 팬클럽 이름이 쯔위 바거든요. BAR. 우리가 뭐 술집 바라고 하는 거. 중국 내에서는 그 바는 무슨 모임, 클럽의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어로 시비 거는 것 같은데 영어로 왜 시비를 걸까? 이것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만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쯔위가 2016년도에 청천백일기 흔든 것 때문에 지금 다음 타겟으로 찍혔다라고 지금 보도들을 하고 있더군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네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 이건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조미 사라졌다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이 판빙빙도 사라졌었잖아요. 판빙빙도 사라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결국에 뭐 중국 당국이 이렇게 말했죠. 탈세 때문이다. 뭐 탈세 때문이었겠습니까 솔직히. 그것도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제2의 판빙빙이라고 하잖아요. 참 중국에서 연예인 활동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럼요. 판빙빙 정도 되는 그 월드스타가 물론 추측이지만 저렇게 감금을 해가지고 잡혀 있었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 뭐 한 7, 80년 군사정권 때 일어나던 일들을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연예인들 크게 말하는 그 케이스라면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과거에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운동이 있었는데 정풍 운동과 어떻게 비교하면 어때요? 문화대혁명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약간 그 애매모호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무결점 무오류 공산당 특히 이제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을 뭐 이것을 비판을 해야 되냐 아니면 무슨 뭐 이것을 찬양해야 되냐 입장이 애매모호한 것이 그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문화대혁명에 아주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아버지인 그 시중신 같은 경우에 그 마오쩌둥한테 찍혀가지고 1962년도부터 10년 동안 이
지방에 쫓겨가 있어서 몇 년 동안 토굴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그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토굴에서 살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근데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자기가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이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매년 나오는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문화 대혁명을 뭐 찬양하자. 또 문화 대혁명을 너무 뭐 이렇게 뭐랄까 찬양하지 말자. 아직 입장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과거에 또 이제 홍위병이 있었잖아요. 아유 홍위병 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2030의 젊은 네티즌들 소분홍 세대. 소분홍 세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홍위병 같은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분홍 세대가 그 21세기판 그 홍위병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중국은 그게 확실하거든요. 예. 지금 2030 그 소분홍 세대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 지금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예. 철저한 애국적 교육을 받긴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새로운 홍위병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청취자들도 이동형의 홍위병이 돼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저는 팬클럽 회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팬클럽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지금까지 썬킹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